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개발에 무려 2,800억 원이 투입된 학교 행정 업무 시스템 나이스는 지난해 6월 새 버전 출범 당시부터 다른 학교 시험지가 출력되는 등 크고 작은 오류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교사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안채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교육 행정 정보 시스템인 나이스에서 또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교사들이 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첨부하려고 했지만 실패 메시지만 반복해서 뜬 겁니다. 일부 교사들은 종일 이어진 오류에 연말정산을 하다 하루를 다 날렸다고 하소연합니다. 9시 반부터 3시 반 넘어서까지 클릭을 계속했습니다. 한 6시간 날렸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또 밤에 계속했죠. 당국은 오류가 발생한 22일 밤 10시쯤부터 서비스를 멈춘 뒤 긴급 점검에 나섰습니다.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첨부하려는 자료가 악성 파일인지 검증하는 과정에서 과부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원이 많은 경기도 지역에서 자료 입력 첫날 접속자가 몰리며 문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아직까지는 타 지역에서 오류가 확인된 바는 없다며 경기도가 아닌 곳에서 파일 업로드에 실패한 경우는 국세청 서류가 아닌 다른 서류를 올리려다 생긴 일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류가 발생한 다음 날 오전 9시부터 시스템이 일부 정상화됐지만 교사들 불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교육부가 큰 돈을 들여 만든 4세대 나이스에서 시험 정보 유출 등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스 2,800을 들였다고 하는데 1년 내내 저희 업무하는 데도 있어서 어려움을 계속 겪었고 연말정산까지 이러니까 정말 너무 화가 나고. 교육부는 지난해 6월 개통한 나이스 시스템 안정화에 1년 정도가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린입니다. 한파가 몰아쳐도 무료급식소는 항상 온기가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에 무료급식소도 덩달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찬바람 속에서도 끼니를 해결하려는 어르신들의 발길이 급식소로 이어지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에 후원까지 줄면서 온정을 이어가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꽁꽁 싸맨 옷 속으로 찬바람이 스며들어도 한 끼 식사를 위해 묵묵히 기다립니다. 탑골공원 담장 옆은 이른 점심시간마다 긴 줄을 이룹니다. 1시간이 넘는 거리에도 매일같이 노인 무료급식소를 찾는 어르신들. 덕분에 매 끼니 걱정은 덜어냅니다. 나도 날마다 와요, 날마다. 하루도 안 빠져, 몇 년을 댕기는데. 지금 문 닫으면 이거 댕기다가 밥 먹을 데가 없지. 각지에서 모인 어르신들은 소중한 한 끼를 해결하며 온정을 나눕니다. 오늘 1시간 20분 걸리는 사람들 다 많아요. 각 구에 한 군데씩 이렇게 노인들 복지해 주는 데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따뜻한 식사가 마련된 급식소의 온기는 얼어붙은 몸을 금세 녹입니다. 어르신들한테 추우나 더우나 이제 더우면은 시원하게, 추우면은 따뜻하게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는 거에 대한 보람을 느끼죠. 매일 250명에서 300명의 어르신들이 이곳에서 끼니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물가에 줄어든 후원까지 겹쳐 온정을 이어나가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고물가 시대이기도 하고 다들 힘들어하시니까 좀 후원금이 좀 많이 줄어든 상황이에요. 그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조금이나마 이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혹독한 추위 속 어르신들은 따뜻한 밥 한 끼에서나마 느끼는 온기마저 식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오늘 무척이나 추웠죠? 이렇게 한파가 찾아오면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전기차 운전하시는 분들 고민이 커지는데요. 조금이라도 걱정을 덜 수 있는 겨울철 전기차 관리법, 김종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보통 한파가 찾아오면 전기차 주행거리는 약 20% 정도 줄어듭니다. 배터리 내 리튬이온의 이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액체 전해질이 추위에 고체로 변하면서 저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보급형 전기차에 주로 사용되는 LFP 배터리는 NCM 배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추위에 더 취약합니다. 결국 주행거리를 유지하려면 리튬이온의 활동성이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 핵심인데 우선 실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추운 실내나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배터리 히팅 시스템을 이용해 배터리를 데워주는 것도 겨울철 배터리 성능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충전 시에는 급속보다는 완속 충전이 더 좋습니다. 급속 충전은 빠른 만큼 배터리 셀에 부담을 줘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 방식도 주행거리에 영향을 줍니다. 주행 중에는 에코 모드로 놓고 급가속, 급제동을 최대한 삼가하고 회생제동을 최대값으로 세팅하는 것이 주행거리 유지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전력이 많이 소비되는 히터보다는 열선 장치를 사용하는 등 주행 중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것도 주행거리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연합뉴스 TV 김종혁입니다. 어제는 중국 윈난성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오늘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가옥과 건물이 무너지고 부상자도 잇따랐는데요. 아직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어서 주민들은 걱정이 큽니다. 베이징에서 배삼진 특파원입니다. 중국 신장의 기차역. 영무원과 손님이 놀라 역 밖으로 대피합니다. 당구장에서는 손님이 뛰쳐나가고 집안에서는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이불로 아이를 감싸 밖으로 나갑니다.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인도와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이웃 나라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규모가 컸는데 규모 3.0 이상의 여진도 40차례나 이어졌습니다. 第一次在新疆地震有这种瘫软的感觉，看到相框从墙上掉下来，还有花瓶从桌子上摔下来的时候，我的腿真的在发抖，然后迅速从7楼跑下来。现在就是 지진 발생지로부터 26km 떨어진 아하치현에서 어린이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주택도 100채가 넘게 파손되거나 무너지는 등 피해를 봤습니다. 진앙지는 해발 3,048m의 산악지역으로 인구가 밀집한 곳은 아니어서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지진 규모를 볼 때 인명과 재산 피해는 커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즉각 응급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지휘팀과 구조대 등 1,300여 명을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는 신장자치구와 간슈성 지스산현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140여 명이 숨지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구조당국은 지진으로 인한 교통과 통신, 전력 등 기반시설 피해 사항도 파악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러시아의 침공 2년을 앞두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서방의 무기 지원이 지연되는 사이 러시아가 들여온 북한의 신형 미사일이 처음으로 실전 배치됐는데 이 숫자가 늘면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희 기자입니다. 이달 초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떨어진 미사일입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가 처음으로 북한이 제공한 미사일로 공격했다며 파편을 공개했습니다. Ця ракета, вона схожа на одну з північно-корейських ракет. Конкретну модель я називати не буду, але дійсно за ті інформації, яка є в мережі інтернет, ті фото, які на парадах були виставлені. 잔해를 분석한 우크라이나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KN-23으로 특정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KN-23과 함께 북한판 에이테크스로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 KN-24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신형 미사일은 여러 차례 발사 시험을 거쳤지만 실전에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방 방공망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미사일은 50기 미만이지만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서방 당국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최신 미사일이 러시아산만큼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제압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북한은 2006년 처음 핵실험을 한 이후 유엔의 무기 금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과 유엔은 러시아와 북한의 무기 거래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We condemn continued military support for Russia's war of aggression, including by Iran, Belarus, and DPRK. We urge the DPRK and Russia to abide by the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무기 금수 조치에 동의했던 러시아는 북한과의 무기 거래 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비난했습니다. 연합뉴스 한미입니다.